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저의 노하우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좋아요하고 구독을 누르면 그게 멀리 더 많이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지난주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제1원칙,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태도에 대해서 찍었죠. 근데 이 학습 태도를 한 번만 들으면 그게 수업 시간에 그냥 말똥말똥 앞에만 쳐다보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전체를 다 보시고 꼭 이 아이와 소통하라 그랬죠. 왜냐면 대학을 가는 것은 자녀가 가는 거지 내가 가는 게 아니니까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 태도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주안점을 둬라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2원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의 제2원칙이 뭐냐면, 이 원칙을 한 번만 찍을지 아니면 두 번만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미리 각본을 짜서 시나리오대로 찍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서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편집하려다 보면 뭐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찍기도 하고 하는데 제2원칙이 뭘 것 같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이를 선발하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학부모님이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연고대 또는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입학사정관 아니면 중앙대 입학사정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아이를 뽑을 것 같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체의 기본적인 원칙은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는 숫자, 그러니까 정량적인 평가죠. 그것이 성적일 수도 있고, 수상 경력의 숫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봉사활동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거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무엇이 정량적인 평가에서, 정성적인 평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느냐, 어떤 아이가 괜찮은 아이냐, 어떤 아이가 더 우수한 아이냐를 가릴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걸 것 같아요?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보면, 25페이지에 보면, 이 대학 레벨별 역량평가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에서는 필수로 보는 키워드가 따로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서울 대학에 들어갈 만한 대학, 인서울이라고 하면 결국은 인서울이 곧 지방대의 경우에는 거점 대학까지를 포함해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밑에 대학은 이런 단어가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어들이 있는 거죠. 그런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통 이제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한 아이 거만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학생의 아이에 이제 매몰되죠. 그런데 이제 저야 책을 내려다 보니까, 아니면 그 노하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더 자세히 알려줄까에 대한, 또는 우리가 가장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고민되는 게, 아니, 이 정도 학생부라면 어느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전문가들도 많이 봐야 아는 것들이죠. 그런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과연 뭐냐. 어떤 단어가 있으면 이 아이가 매우 똘똘한 아이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려면 제가 학습 태도는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사실은 그게 기본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가 질적인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게 가장 큰 게 뭐냐면 다양한 배경 지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양한 배경 지식에 대해서만 얘기할 건데요. 다양한 배경 지식은 어떻게 해야 다양한 배경 지식이 생기죠? 아이가 많이 여행을 가봐서 자신의 성찰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본 아이라든지 아니면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책을 많이 경험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배경 지식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이 단어는 예를 들면 숭실대학교에 가는 학생에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없다고 이 아이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다양한 배경 지식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 다양한 배경 지식의 근거가 되는 부연 설명들이 있겠죠. 아니면 그 학생이 왜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 단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에 이 방송을 보는 학부모가 학교생활 기록부에 다양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인서울대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아까처럼 인서울대라도 하위권 대학, 명지대도 있고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제가 사실은 이렇게 대학 이름명을 일부러 구체적으로 상위권 대학을 말고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그것이 꼭 옳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레벨을 꼭 나누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최대한 이제 자제하려고 하죠. 자제하려고 하는데 이 학부모들은 또 이게 애매한가 봐요. 그런 것들 딱딱딱 대학을 좀 알려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는 하긴 할 겁니다. 어찌됐건 인서울대학의 하위권이라고 하면 다양한 배경 지식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합격할 수도 있다. 다만 인서울대학의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서연고, 서성한, 한성서 저는 한양대를 한성서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한양대를 높이 쳐주고 싶어서 그래서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또 중앙대, 또 경희대 이런 쪽에 있는 대학들, 이화여대 이런 쪽에 기록을 해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첫 번째 키워드는 다양한 배경 지식이다. 이 다양한 배경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한 배경 지식이 이 단어가 그러면 다음번에 쓰면 되겠네가 아니죠. 왜냐하면 써야 되는 건 맞는데 쓰기 위해서 이 아이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고스란히 거기에 대입만 하라고 했다면 저는 이 책을 안 썼을 겁니다. 제가 바꾸고 싶은 건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실력을 갖춰주게 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나중에 정말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는 것만큼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단어를 고스란히 써놔주면 서울대 합격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이 아이가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의식은 꼭 우리 학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야만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3 교실에서도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단순히 수능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다양한 배경 지식을 길러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침반 36.5도라는 잡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잡지에는 이렇게 진로나 진학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함양시켜주는, 물론 뭐 학부모를 위해서든 자녀를 위해서든 학생들을 위해서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인문, 교양, 시사, 철학, 또 미술가들, 또 음악가들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넣어준 이유는 다양한 배경 지식을 길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배경 지식은 물론 뭐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도 뭐 이렇게 많은 영화를 보고도 뭐 얻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깊이가 다른 거잖아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배경 지식은 책에서 나옵니다. 당연히 서울대에서도 보면 독서 역량 중요하다고 하고 실제로 4번 문항은 독서 관련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아니면 영향을 미쳤던 3가지 책에 대해서 쓰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 학생의 지식의 정도가 나오게 돼요. 예를 들면 글을 써놓은 것만 봐도 예를 들어 그 자기소개서에 보면 4번 문항이 있잖아요. 그 4번 문항에 또는 3번 문항까지 아이들의 자소서를 보면 이 아이의 수준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야 물론 뭐 잡지도 만들고 신문사도 하니까 글들을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는데 그렇게 많이 보면 제가 이제 그게 외부에서 원고 오는 경우도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어른들이 쓰는 거 또는 근데 그런 거 봐도 이제 제가 이렇게 요거는 뭐를 더 첨가해 달라고 하든지 뭐 또 요청을 하죠. 편집장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경우든 간에 다양한 배경 지식은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학업 태도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가 다양한 배경 지식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또한 다양한 배경 지식이 있으려면 학습 태도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거기에 뭐 국어 선생님이 기록한 세특상에도 보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이의 능력치가. 근데 그 능력치와 함께 이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예를 들어 물리과 선생님이 기록되어 준 내용에도 또는 사회과 선생님이 기록되어 준 내용에도 사회과 선생님이 기록된 내용에 나침반 36.5도를 봐서 이 아이가 다양한 배경 지식이 길러졌다. 나침반 36.5도는 기본적으로 인문학이나 여기 보면 미술과 관련한 내용들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싹 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은 아이가 다양한 많은 독서들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과학이라면 과학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판타지 소설을 좋아하면 판타지 소설만 3년 내내 읽으면 도움이 되기야 되겠지만 안 읽는 애들보단 낫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가 예를 들어 처음에는 분명히 여기에 보면 자기가 하고 관심이 없는 분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책을 이게 머릿속에 입력이 되겠죠. 읽어봤으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쓰는 단어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평소에 많이 접해본 단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읽으니까 결국은 이게 뭘로 이어져요? 그게 수능 시험에 내신 시험에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지는 뭐 그나마 연결은 되겠지만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이 딱 되는 건 아니겠지만 수학 능력 시험,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서는 확실히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있는 아이는 국어 성적도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국어 성적이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게 되죠. 일반적으로 일반고에서 뭐 등급은 3, 4등급이면서 국어는 뭐 예를 들어 2등급이나 아니면 1등급 나오는 애들이 가끔 있죠.
정말로 가끔 있습니다. 한 학교에 한 명 있을까? 뭐 없을 수 있죠. 근데 몇 개 학교 합치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야, 네가 3, 4등급인데 학교 내신은 어떻게 이게 그럴 수 있냐.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아이 중에 제가 지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수도권에 있는 그러니까 대학이란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학교 내신은 4, 5등급이랍니다. 근데 이번에 모의고사 봤을 때 올 1등급을 찍었답니다. 물론 뭐 이번에 좀 쉬웠다고 하는데 그 옆에 자사고 아이가 앉았었는데 나도 2등급이고 우리 애들도 다 2등급 많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1등급이에요. 그래서 야, 너무 신기해가지고 걔 인터뷰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다음에 해도 그 뒤통수만 나와야 되겠어요. 왜냐면 그 학교 걔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사실은 그렇게 냈지만 국경수는 답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학교 내신은 4, 5등급인데 모의고사가 1, 2등급, 1등급 나왔으면 분명히 선생님한테 굉장히 혼날 거라고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고 막 이렇게 혼날 것 같아서 제출을 안 할 거라고 자기는 정시로 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이를 만났던 장소가 매우 특이한 장소였어요. 일반적인 아이들은 절대 오지 않는 공간이에요. 일반적인 아이라면. 왜냐하면 자기들 뭐 내신 공부한다 뭐 한다 이러는데 사회활동 때문에 만났던 어디 모임에서 봤던 아이예요. 너 어떻게 1등급 나오니? 너 그렇게 독서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예, 전 독서를 워낙 많이 했어요. 뭐 이런 책도 많이 보고 무슨 책도 많이 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은 책에서 나온다. 근데 그 책이 예를 들어 이게 책을 좋아하는데도 국어 시험에서 1등급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모의고사에서. 이런 아이들은 책을 좋아했어도 특정 분야만 좋아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뭐 문학에 완전히 심취해가지고 뭐 그쪽 책만 봤다든지 뭐 이런 아이들이라면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기를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에도 무슨 수능 시험에서 거의 뭐 과학 문제인가? 거의 수학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이건 풀 수 없는 문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아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간 잡지는 한국에 없어요. 예를 들어 과학 잡지는 있죠. 뭐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인문학, 철학, 과학 또는 뭐 이런 거를 아울러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나침판이 유일합니다.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고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문학, 철학, 과학 이런 것들을 넣어놓는 이유가 바로 아이들의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넣어주고 싶어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할 것들, 더 책을 읽어야 되는 것들은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제가 나침반 36.5도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엔 당연히 앞쪽에는 분명히 뭐라고 하죠? 진학과 진로에 관련한 내용도 있고 아이들 진로라고 하는 것도 사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려면 뭔가 머릿속에 들어가야 바뀌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 책을 봐서 만약에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라면 책을 구독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아이의 수능 모의고사에 또는 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 1등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나침판 구독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제가 단순히 어떤 정보 취득은 어떤 한 책을 통해서 또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은 제가 이렇게 말 몇 마디로 갖다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학교생활 기록부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이게 그러니까 중등 고등 거라면 이게 이제 초등 중등 거거든요. 톡톡이라고 하는 잡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전화 오는 학부모들을 보면 연장하거나 또 이런 거를 보면 또는 어떤 학부모는 이거를 자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구독을 했는데 이 아이가 책을 너무 안 좋아해서
우리 아이가 잘 안 볼 것 같다, 안 보고 있다라고 하는 학부모도 있는가 반면에 실제로 이제 우리한테 전화 오는 학부모는 크게 두 종류잖아요. 이 책이 너무 좋아서이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너무 안 본다든지 이런 아이 이제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이거를 예를 들어 그 초등학교 뭐 3학년, 2학년짜리도 이 책을 그렇게 잘 본다는 거예요. 완전 영재급인 거죠. 왜냐면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거든요. 이 책을 즐겨볼 정도라면 그 아이는 굉장히 뛰어난 아이인 거죠. 그런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울대 연고대를 가는 아이들이고요. 그런 거죠. 단순히 다양한 배경 분야의 지식은 없지만 자기가 내신 공부를 잘하고 애가 성실하고 이런 거라면 뭐 그 밑에 뭐 서강대나 성균관대에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이거는 그야말로 아이가 책을 좋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억지로 만들어진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근데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책을 안 보니까 그냥 냅둔단 말이에요. 그냥 학교 성적이나 올려 그냥. 근데 그러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책을 좋아하게 되면 이 아이가 단순히 대학에서만의 문제는 아니죠. 고등학교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 가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좀 오랫동안 성공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책을 꾸준하게 계속 읽고 있잖아요. 읽는 사람들이거든요.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성공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중학교 때부터 아이도 책을 놓게 되고 초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독서에 힘을 썼던 학부모들조차도 그렇다는 거죠. 다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책을 읽은 아이들은 달라도 다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이것은 모든 학습법의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공통된 얘기입니다. 독서 역량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입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넘버원으로 꼽더라 라는 거죠. 예를 들어 지방대 가는 애가 뭐 다양한 죄송합니다. 지방대 모든 거를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있는 아이들도 있죠. 가끔 성적도 많이 쳐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걔가 공부 방법을 몰랐든 뭐 다른 이유로 성적이 쳐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애들이 가끔 있기는 하죠. 정말로 가끔. 그렇지만 우리가 서울대 연고대를 가려고 한다. 또는 뭐 적어도 상위권 대학에 가려고 한다. 상위 10개, 12개, 15개 이내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포스텍이나 그 카이스트 이런 대학까지 포함하면 한성석까지 포함해서 보통 한 10개 대학, 이화여대 뭐 또 이렇게 포함하면 한 당연히 중앙대도 포함되죠. 해서 한 상위 10 몇몇 개 대학을 가려고 한다. 근데 더 상위일수록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은 훨씬 더 중하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길러주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뭐다? 독서다. 독서이지만 이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나 아니면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은 일단 시사도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걔 보고 맨날 뭐 신문을 보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이 나침판이나 톡톡이라는 잡지라는 거죠.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초중용으로 만들었고 특히 초등학교 쉽게 쓰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에게 더 포커스가 맞춰서 만든 잡지지만 이거 고등학교에서도 보는 학교들 꽤 있습니다. 왜냐면 재밌거든요, 책이. 우리 엄마들도 좋아하는 학부모들도 꽤 계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인재로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도대체 입학사정관제에서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그것이 자꾸 축소가 되면서 오히려 성적을 보지 않을까에 대한 약간의 그 두려움 내지는 약간의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데에 대한 생각을 갖고는 염려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은 매우 필요하다. 이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다 아시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뭐 배워요? 뭐 배워요?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배우잖아요. 왜 배우겠어요? 바로 그게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쟤는 이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교육부도 그렇게 신경을 써서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다 합쳐서 공통사회 뭐가 필요하고, 공통과학 뭐가 필요하고, 요즘은 융합세계니까 뭐가 필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융합적 사고가, 종합적 사고가 필요한데, 이것을 융합적, 종합적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게 뭘로 만들어져요?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인 거죠. 근데 아이들 보고 책 읽으라면 책이 잘 안 읽혀지죠? 그리고 책 읽으면 또 그거 뭐 1개월 걸릴지, 아니 몇 주 걸릴지도 모르죠. 근데 배워야 될 건 많고, 소화해야 될 건 많고, 세상은 매일매일 달라지는데 애는 매번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제가 나침판하고 이 톡톡이라는 잡지라는 거죠. 제가 다음 달인가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1학년 전체를 놓고 한꺼번에 강의하는 건 아니고, 3, 4개 반씩 쪼개서 하루 종일 강의를 하게 될 텐데, 그 다음 주인가요? 그 다다음 주는 아마 제가 제주도로 가요. 가서 이제 그쪽에 이제 그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제 이거를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 핵심은 이거예요. 선생님들도 아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봐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 중에 가끔 다양한 분야의 배경지식을 갖고 있는 애를 발견한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그러는 아이들이 여기에 있는 상위권 대학, 그 중에서도 서연고에,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은 한양대 쪽에도 많이 보이는 내용이고요. 아마 중앙대, 요건 제가 뺄게요. 일단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은 서연고 애들은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대학에서는 설령 서연고를 못 가더라도 사회에 나가서는 서연고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대학은 서연고에 못 들어갔다고 가정하자고요. 하다못해가 아니라, 인서울 겨우 끝에, 아니면 내가 지방대에 정말, 지방대에서도 그 지방 거점대, 국립대, 그 다음 사립대 설령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회에 나가면 경쟁은 서연고 애들이 섞여 있는 그 무리들에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죠. 이 문제는 내가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나침반을 봐야 되겠다, 톡톡을 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애들이 안 읽으면 그만이라고요. 아니, 걔가 성적 한 등급 올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그 아이에게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저는요, 세상 살아본 사람으로서, 물론 아직 더 살아야 되지만, 현재까지 살아온 저의 나이로 생각하다 보면, 나이에, 제가 50대 중반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지, 성적 한 등급 더 올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를 뽑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죠. 왜? 그 아이가 더 비전이 있으니까.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애가 성적 0.5등급 올리기 위해서 더하는 그 애들보다 더 능력이 있지. 그 아이의 미래가 더 밝으니까. 그런 아이를 뽑겠다는 거죠. 실제로 뽑고 있고요. 그러면 저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좀 더 알려줘라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굳이 안 하는 이유는 아이들은 정말로 달라요. 모든 아이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아이는 이거 책 영 싫어하고요. 매번 과학만 좋아. 그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이에게 과학을 하는 아이조차도 인문학적을 그런 걸 가르쳐줘야 융합도 하고 뭔가를 해볼 것 아니겠어요. 물론 얘는 인문학 책만 보면 두드러기가 난다. 그러면 못 보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 이 아이가 훨씬 더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 그것이 꼭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대학교를 간다 못 간다, 서울대를 간다 못 간다 또는 연고대를 간다 못 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함양시켜 주도록 해줘야 된다. 주로 아빠들은 이렇게 많이들 할 것 같아요. 엄마들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닌가? 어찌됐건 이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함양시켜 주도록 노력하는 것. 근데 그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은 게임에서 또는 인터넷에 그냥 서칭 몇 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 이 책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 역시 뭔가를 봐야 이 애가 좀 더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이고 이것은 서연고에 집중돼서 더 높게 평가를 받는다. 설령 저 밑에 있는 지방 거점대가 가까이 충남대가 있나요? 강원대나 충남대? 그쪽에 있는 입학사정관도 예를 들어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연히 좋죠.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연구했던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제 2원칙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배경 지식이다. 이것이 넘버 2다.